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제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네요. 내 돈 내가 쓰고 내 부모 좀 챙겨보겠다고 좋은 마음 먹었었는데 효도하는 마음 한번 썼다가 여기저기서 아우성 난리를 치는데 정말 짜증이 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저는 얼마 전 친정 아버지께 큰 마음 먹고 외제차 한 대를 뽑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타고 싶어 하셨던 차였는데 연세 드셔서 언젠간 운전을 중단하셔야겠지만 그 전에 좋은 차를 한번 타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의 차를 신경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8년 전 저희 부부가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 집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때 돈이 좀 모자랐었는데 그걸 친정 아버지가 빌려주셨거든요. 말은 빌려주시는 거였었는데 아버지는 결국 받지 않으셨죠. 아버지가 빌려주신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참 큰 돈이죠. 당시 마다하고 싶었지만 1억이라는 돈 앞에서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결혼한 자식이었고 출가한 자식이었지만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을 뜯어먹는 도둑들인 것 같긴 합니다. 염치불구하고 빌려주신다 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내 집 마련했고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 했을 때 마다하셔서 솔직히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내 부모가 그 돈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돈을 뭘 하고 싶어 했었는지 당시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주신 1억 보태서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 때 제 여동생이 그러더군요. 당시 여동생은 좀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 상태였었는데 좋은 곳이긴 했으나 그만큼 일의 강도도 좀 센 편이었고 경쟁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라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는 여동생에게 저는 좀 편안하게 가라 조언을 했었어요.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경쟁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너는 너무 치열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다가 몸 상하면 그 누가 알아줄 것이며 다 너의 손해이다라고 하면서 좀 주제 넘은 조언을 했었네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더군요. 언니,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결혼할 생각 없기에 내 집 마련의 꿈도 없고 좋은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아. 일할 수 있을 때 좀 치열하게 살아서 나는 내 커리어를 높이고 그에 걸맞는 연봉의 대우도 받고 싶다고. 내가 막내지만 오빠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결혼했으니까 각자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솔직히 오빠도 언니도 너무 양심 없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해. 안주하는 삶 좋지. 그런데 언니, 정말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언니한테 준 그 1억 빌려준다 했었는데 그냥 갚지 말라고 했었던 그 1억 아빠 그걸로 뭐 하려고 했는 줄 알아? 남들이 들으면 사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빠는 그 돈으로 퇴직하고 나면 아빠가 평생 타보고 싶었던 차를 사려고 했었대. 그런데 언니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아빠의 꿈과 희망을 버리고 자식한테 넘겨준 거지. 나 아빠 꼭 그 차 사줄 거야. 지금 내 목표는 바로 그거야. 아빠의 희망이었던 그 차를 다시 되찾아 주는 거. 참 결혼하고 나니 그렇더군요. 내 부모한테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부모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자식이 되는 것이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어찌나 부끄럽던지 아버지가 1억을 내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리 생각을 했어요. 헐, 많이도 모아놓았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 할지 그 1억이란 돈의 용도가 무엇일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참 나쁜 딸이고 생각 없는 딸이죠. 아마 여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미리 부모님 재산 좀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비싼 차를 희망하고 있는 당신 아버지 참 팔자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지만 여느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시며 사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자식들 다 내보내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 이제 나의 평생 소원인 좋은 차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 소망에 그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그 외제차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1억 주시지 않았다면 내 집 마련 다 늦어졌을 것이고 점점 더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도 저희 가족 전세살이로 떠돌아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무리해서 마지막 차가 될 수도 있는 아버지의 꿈이었던 그 차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당연히 마다하셨고 너무 과한 거라 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밀어 넣어 드렸어요. 결혼하고 부모님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선물한 것 처음인 듯 하더군요. 그런데 그걸 쓰레기에서 어찌 알았는지 생트집을 잡아댑니다. 시어머니 그 차값 얼마인지 알 리 없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제게는 간 크다 했고 남편에게는 벨도 없는 놈이라 했습니다. 처가에만 잘하는 아들 놈이라고요. 선물 싫어하는 노인네들 어디 있고 현금 싫어하는 노인네들 어디 있겠냐고 너무 서운하다 했습니다. 참 너 통 크다. 나한테 뭐 좀 들어갈라 치면 도끼는 뜨고 우리 아들 잡아대는 것 같던데. 니네 집엔 아깝지 않았나 보지? 바깥 양반 연세도 드셨는데 그리고 운전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리 좋은 차를 사드리니? 그 차 사드리면서 너의 시댁은 생각도 안 나디? 참 나이 들면 이런 걸로 서운해지고 하는 거야. 똑같이 잘해주고 똑같이 사주고 해야지. 왜 니네 집만 챙기냐? 우리는 뭐 그런 차 사다 주면 싫어할 것 같아? 우리도 좋아해. 우리도 잘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아,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사드린 거잖아요. 저희 집 살 때 장인어른이 목돈으로 도와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거 갚는다 생각하고 사드린 거예요. 사실 사드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제야 빚 갚은 거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그 차 몰아보는 게 평생의 꿈이셨대요. 이제 퇴직하시고 자식들 덕 좀 보고 사셔도 되는 연세니까 그러니까 마련해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 차 사드린 건 또 어떻게 하셨대? 아 정말 어머니 아들 창피해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만하세요. 왜 말을 못하게 이놈의 새끼야. 서운한 걸 서운하다 말도 못해? 뭐 늙은이니까 벙어리로 살아라 뭐 이거야? 예, 애미야 너 말 좀 해봐라. 우리 생각은 안 났었냐고. 이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면 서운하시겠다 생각 안 났었냐고. 결혼도 못하고 나이 30 넘은 시누이 제대로 일자리도 없고 매일 이 일 저 일 찔러보고 시어머니에게 얹혀 사는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착값이며 모든 걸 다 말해준 듯 했습니다. 푹푹 하고 찔렀겠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고 남의 기분 살피지 않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런 방면에선 둘째 가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으니 그 가벼운 입 열심히 털어댔겠죠. 그리 서운해하실 일이었을까요?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돈 주셨을 때 시댁 아무런 지원 없었습니다. 네, 지원 없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집 구매하면서 제일 혜택 본 사람, 물론 저희 부부고 저희 가족이겠지만 두 번째로 혜택 본 사람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명절, 생신 다 저희 집에 삽니다. 왜냐? 집이 넓어서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저희 집에서 하고 하다못해 시어머니가 주관을 하지만 제사도 저희 집에서 지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당연하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말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애미야, 집 참 좋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강뷰 하나보다. 전망 이렇게 좋으니까 가슴도 확 뚫리는 것 같고 참 좋은 집 샀다. 어이구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내가 합가하자고 할까봐 그러니? 절대로 나는 니들이랑 살 마음 없어.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겠어? 다만 절대로 합가할 생각은 없지만 나 나중에 죽을 때 꼭 여기서 죽게 해다오. 죽을 때라도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죽어야지. 살아생전 이렇게 좋은 집에서 못 살아본 건 한 풀리지 않겠니?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이렇게 창밖 보면서 말이지.
합가할 생각은 없으나 나중에 죽어갈 땐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 농처럼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에 반해 저희 친정, 저희 집 온 적 정말 손가락으로 셉니다. 만일 오셔도 주차장에서 줄 것만 주고 바로 가십니다. 택배 기사님이나 배달 기사님도 아닌데 항상 그러셨죠. 뭐 불편하게 들어가냐고, 그리고 아파트 생활 안 해본 부모님들이라 아파트 들어가면 숨이 막힌다고, 저희 집이 17층인데 올라가면 어지럼증 느낀다고 하면서 절대로 발 들이지 않는 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주신 현금 1억으로 집 마련한 거였는데도 들어와서 소파에 편하게 한번 앉지를 않으셨던 분들이었죠. 시어머니, 시누이 제 집 드나들듯 저희 집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주차장에서 딸내미 만나는 게 다였습니다. 이득을 보고 아들 부부 좋은 집, 넓은 집에 살아서 자기들도 높은 곳, 좋은 환경 맛봤으면서 그거 초석 마련해준 분이 저희 친정아버지인데 그리 억울하고 서운하고 간이 크네, 처가에만 잘하네라는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하라 다그쳤습니다. 이럼 너무 양심이 없는 거라고, 염치가 없는 집안 되는 거니까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진정하지 않았고 시누이도 방방 뛰더니 결국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더군요. 내가 그 차 가격 알아보니까 거의 1억이더라. 언니, 나는 정말 언니 마음 높게 사요. 친정이도 잘하고 시댁이도 잘하려는 언니 마음이요. 그리고 언니의 그런 마음 존중도 하고요. 언니, 오빠, 그런데 나는 엄마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 입장에선 서운하지 않겠어? 그 차가 싼 차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차인데 당연히 엄마 입장에선 우리도 그 정도 받아야지, 우리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엄마랑 얘기했는데 나 유학 보내줘. 예전부터 내가 유학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30 넘어서 무슨 유학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오래된 꿈이야. 넓은 곳에 가서 내 인생을 찾아보고 싶다고. 솔직히 오빠는 잘 살잖아. 동생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정도 여유 되잖아? 거의 1억 가는 차도 사드리는 판인데 나는 그 정도 들지도 않아. 초기 자본만 대주고 랭귀지 코스만 끝내면 내가 알바를 해서 생활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도 좀 투자해줘. 장인어른 꿈에만 투자하지 말고 동생한테도 좀 투자해보라고. 들어줄 일 만무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죠. 저게 말이나 됩니까? 30 훌쩍 넘어서 아직도 자기의 인생을 어찌 설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유학 가면 뭐 나아진답니까? 나이 들었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고 원래부터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보냈겠죠. 저희 부부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이죠. 시어머니도 시누이의 말에 좀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려서라도 뭔가 받아내야 한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누이가 유학을 이야기하자 좀 새초롬한 표정을 짓긴 했었거든요. 시누이의 개 풀 뜯어먹는 소리에 대꾸할 이유 없었기에 남편은 무슨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고 한심하게 쳐다봤습니다. 웬만하면 시어머니 시누이 말 거들만도 한데 그냥 잠자코 있었고 계속 서운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결국 아무런 종지부도 찍지 못한 채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집안의 부모님들에게 며느리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차를 받고 좋아하면서도 안절부절한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저와 남편 앞에서 서운하다 침을 튀기며 말하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건지. 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1억 투자해줬으니 이제 좀 넉넉해서 돌려준 것뿐이다. 왜 말을 못한 건지. 왜 나는 그냥 입을 꾹 닫고만 있었는지. 이렇게 며느리란 자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머리채도 잡는다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네요. 바보같이 말이죠. 씁쓸한 마음대로 그냥 멍하니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 제게 카톡을 보내시더군요. 시누이 말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헛소리했다 생각하라고. 하지만 이번 일은 네가 매우 성급했었던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로서 시댁 입장을 조금 생각해 봤어야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뭘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가에 잘하는 아들, 좋아할 시어머니 없는 법이고
친정의 딸로 사는 것이 너의 팔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들의 아내로, 우리 손주들의 엄마로, 그리고 나의 며느리로 사는 것이 네 팔자인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울컥했습니다. 시어머니 말 다 맞지만 뭔가 친정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뭔가를 매우 잘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돈 주고 내 아버지 차 하나 사드린 것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팔자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제 속마음 털어놓았네요. 시어머니 그런 말 서운하다고요. 안 그래도 왜 아까 아무 말도 못했었는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머니 이런 문자까지 받으니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했습니다. 제가 순한 며느리이긴 해요, 어머니. 어머니 뭐라 말하셔도 저는 그냥 듣는 사람이고 들어드리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전 어머니 며느리에게 앞서서 그의 아내에게 앞서서 그리고 애들 엄마에게 앞서서 저희 엄마 아버지 딸이에요. 가장 먼저 그게 제 팔자였었다고요. 제 돈 주고 제가 사드렸어요. 딸이 그 정도도 못해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해드리는 건 당연하고 제가 제 아버지한테 해드리는 건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고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머니 지금 확실하게 저한테 교육시켜 주시긴 하네요. 친정에서 받아오는 건 당연하지만 친정에서 가져가는 건 아까워하는 시어머니, 시댁에서 받아오는 건 없는 게 당연하지만 꼭 다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시어머니. 전 절대로 이런 시어머니 안 되려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 같네요. 어머니 지금 정말 너무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 입장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서운하다 하셨어요? 저는 더 서운해요. 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제 돌려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돌려드리는 것이냐. 혼을 내시지 않은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하다고요. 이런 대접받는 며느리라 섭섭하고 어머니 자체가 저란 사람을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한다는 그게 가장 서운하네요. 딸 가지신 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머니 딸도 언젠간 결혼할 텐데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어떤 기분 드시겠어요? 오늘 저녁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마음 참 많이 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것만 했다면 그냥 또 저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 접었습니다. 할 도리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도 빈말하는 거 아니니 내가 어머니한테 마음 안 써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대신 남편이 하는 것에는 토달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시어머니에게 쏟은 마음 이제 친정 부모님에게 쏟겠다 했습니다. 해외여행도 모시고 가고 우리 집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보게끔도 해드리고 그리고 주무시고 가게도 하고 암튼 그렇게 하겠다 했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 저희 친정 부모님 식사 초대했어요. 제가 사드린 차 타고 주차장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일방적으로 약속 잡아버렸습니다. 참 못난 딸입니다. 착실하게 어른 말 잘 들으면 떡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너무 착실하게만 하니까 비난이 돌아오네요. 사람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